네, 여러분 새벽에 오줌 누시느라고 한 번씩 깨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희한하게 아침까지 푹 잡니다. 환신, 면역력 최강이고요. 몸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 거시기. 한번 드셔보세요. 책임진다니까. 이거 애국기업입니다. 애국기업. 소팔메트콜, 홍삼은 물론이고요. 몸에 좋은 이 효능 약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애국기업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거시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체력은 국력, 여러분 면역력 강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국민들의 분노, 이런 제목인데 아주 어떤 분이 잘 썼네요. 제가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일개 지방 성남시의 장으로 있을 때 무려 조 단위를 훨씬 넘어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만들었다는 놈, 그리고 처음 자기가 설계하고 만들어냈다고 자랑한 놈이 그 돈의 행방을 찾아 나서자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다가 깊이 수사에 들어가자 갑자기 관련자들의 의문의 죽음, 그것도 차례차례로 아까운 생목숨 4명이나. 참 무서운 인간이다. 만약 이런 놈이 대한민국 전체를 맡아 다스린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몇백조, 몇천조의 검은 돈을 만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수백 명, 수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인가? 정말 아찔하고 소름이 돋는다. 이것뿐이 아니다. 말과 행동은 완전 다른 놈. 유리하면 내가 한 것, 불리하면 아니고 무신불이라고 했다. 믿을 수 없는 놈을 어떻게 국가 경영에 책임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제1야당은 지금이라도 대표를 바꿔야 할 것이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 건전한 비판을 집권 여당에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놈은 그저 자신의 불법과 범죄를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다 큰 장남이 성매매 및 불법 상습 도박 혐의로 고발되자 다 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다 큰 아들이 노벨상을 수상해도 다 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할 것인가? 매사가 잘난 것은 잘한 것은 내 탓, 못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에게 좌빨,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와 역시 우리 주군은 결단력이 있다며 외쳐댄다. 저놈들이 미쳤나 생각하다가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나에게 그리고 마누라에게 물어봤다. 내 뇌에서 이놈아 정신 차려라 호통을 친다. 마누라 이 양반이 뭐 잘못 드셨나 라고 비꼰다. 맞다. 목적을 위해서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자와 비교하다니 벌써 더러운 것에 오염되면 안 되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정신이 번쩍 든다. 정상인이라면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형수나 또는 남에게라도 그런 쌍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쌍욕은 평생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대다수일 게다. 그런데 그런 자가 제1야당의 대표, 당대표라니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우리는 청렴 결백한 관리를 청백사라 호칭하며 그분들 조남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조선 초기 어수선할 때 청백리의 표상 이 세 분이 없었다면 세종과 같은 대왕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감히 해본다. 지금 이 시대 세 분의 삶을 비교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황희정승께서는 아들 셋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주색잡기로 방탕한 짓을 해서 골칫거렸을 때 몇 번을 좋게 타일렀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하루는 밤늦은 시간까지 관복을 차려입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구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황희정승께서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은 예의인즉 저는 지금 손님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무릎을 꿇어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둘째, 고불 맹사성 선생께서는 세종 초기의 이조 판서였다. 그의 복장은 늘 허름하고 낡은 차림이었다. 하루는 내를 건너가려고 집신을 벗고 옷을 걷어 올리는데 한 젊은이가 맹고불에게 제가 내를 건너야 하는데 제 옷이 물에 젖으면 안 돼서 그러니 저를 어보다 건너 내려주면 10전을 드리겠다. 맹사성은 그 젊은이를 어보다 내려준 후 어디를 가는데 좋은 옷을 입고 가는가? 제 부치진이 맹사성 이조 판서와 친구인데 저의 관직을 부탁하러 부친의 서찰을 가지고 맹사성 어른을 뵈러 갑니다. 내가 맹사성이다. 자네가 관직에 오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부친에게 가서 자식 인성교육이나 똑바로 시켜서 관직에 보내라 한다고 전해라 하고서는 호되게 야단을 쳐서 보냈다고 했다. 벗의 자식이지만 잘못을 지적하여 야단을 쳤고 그 청년은 몇 년을 자숙하며 겸손을 깨달은 후 말단 관직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세 번째로 세종 초기 대사원과 판서를 역임한 정갑송 선생께서는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셋째 아들 정호는 교송이 지극했고 문제가 빼어났다. 정갑손이 함길도 관찰소로 있을 때 아들 오도 어느덧 훤칠한 대장부로 자라 있었다.
있었다. 함경도 관찰사 재임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한양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 함경도로 돌아와서 밀린 서류를 점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사이 치러진 향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 오의 이름이 장원 급제자로 적혀 있었다. 향시는 지금의 도청격인 각도의 관할부에서 치르는 지방 과거로 향시에 합격하면 생원이 되어 한양에서 치르는 본고사인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정갑소는 즉각 향시 출제위원들을 불러서 정오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출제와 채점을 했던 위원들은 채점은 공정했고 장원 자격이 충분하다며 거세게 항변했지만 정갑선의 태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이곳 관찰사로 있는 한 정오는 합격시킬 수 없소이다. 그날 밤 정갑선은 셋째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오야, 나는 네가 함길도 향시쯤이야 장원을 하고 난 나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들 오 역시 미소로 답했다. 네 아버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후 정오는 경상도 외가로 잠시 내려갔고 그곳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 그리고 이듬해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에서 장원 급제 어사화를 꽂고 함길도로 내려갔다고 한다. 청렴했던 정갑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초가집에서 평생토록 무명 이불에 부들자리를 깔았고 비단 이불 한번 덮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수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고도 조금의 부끄러운 마음 없이 당당하게 큰소리친다. 거기에 또 이재명의 아들은 성매매자와 상습 도박꾼이었음에도 조금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거기에 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른 조국은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입학 서류를 모두 위조해서 입학시험 한번 치르지 않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게 했으며 딸을 의사로 만들었다. 좌파들의 도덕 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모렴치가 오히려 당당하게 호도되며 당연지사로 여기는 즉 물적 가치관이 횡행하는 혼란스러운 이 현실, 선배들의 검소하고 소박했던 청백리 표상 세 분의 올곧은 삶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닿아서 새겨본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단상의 글이 될 것 같아서 안진뱅이 욕만 쓰는 꼴이 아닐런지. 그래도 올바른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발전한 것일 게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서 희망을 갖게 하여야. 그런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회칼과 농약을 준비하여 여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탄 독국물을 여친 어머니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자 딸이 보는 앞에서 준비해온 회칼로 여친의 엄마를 회칼로 19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회칼로 20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그 여친의 아버지는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불구자가 됐다고 한다. 변호사라는 자가 이런 놈을 심신미약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을 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무거운 죄를 가볍게 보이려고 간악한 주둥이를 놀린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회칼로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수십 회 난도질하여 살해한 살인 악마를 극형에 처했다. 위 살인 악마는 이재명의 생질이고 조카, 이런 부류의 인간이 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으니 개탄할 일이 아니던가 부끄럽고 부끄럽다. 자,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써주셨는데요. 아이고 참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죠? 여러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보시는 분마다 다르실 텐데, 야, 저는 그래도 58개띠인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제가 그리고 또 정치학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전공자보다 관심 있게 관찰했고 또 공부했고 이런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이런 정치인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없었어요. 외국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세종대왕 때 청백리 세 분하고 비교를 했는데 아이고 넌 너무나 차이가 나는 비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이재명을 어떻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 167명이에요. 169명이에요. 원래는 180석 됐는데 이렇게 조금 꼼수 부리고 탈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167명인가 9명인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재명을 지지하잖아요. 대부분 몇 명 빼놓고. 그리고 이재명이 조사받으러 나가는데 병풍이나 쓰고, 그저 언론에 나와서 딸랑거리고 라디오에 나가서 딸랑거리고 이재명을 옹호하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가진 짓 별짓을 다 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범법자를. 역사일의 유사일의 최악의 정치인인데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유사일의 최악의 정치인이라서 그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겁니다.
왜요? 유사일의 최고 독한 놈이기 때문에 독한 놈은 어떻게든지 버틸 것이다. 언제까지 버텨요? 내년 총선까지만 버틸 것이다. 재판도 그 1심, 2심, 3심이 총선 전에 다 안 끝나거든요. 그러면 뻔뻔스럽게 버틸 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공천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무조건 버틸 놈이다. 최악의 경우 체포영장 발부해서 구속을 시키고 아주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입니다. 법정 구속을 1심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을 어느 용감한 판사가 시켰다. 그리고 감옥을 보냈다 해도 이재명이가 옥중에서 공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딸랑대는 겁니다. 그런 놈들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놈들입니다. 최악의 정치인이라는 거 이재명이 최악이라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재명을 미는 거예요. 최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독한 놈이 아니면 벌써 쫓아냈죠. 근데 이렇게 독한 놈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 잡아도 까딱 안 하는 놈이기 때문에 지 조카가 칼을 30몇 방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옹호하고 변론하는 놈이기 때문에 얘한테 잘못 보이면 공천권 날아간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 내지는 응원을 해야 금배지를 다니까. 그러니까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뿌렸겠지. 그동안 돈 헤쳐먹은 거 어디 갔어? 나 정치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송영길은 그 알토란 같은 자리를 왜 내줬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강력하게 아주 맹렬하게 이재명을 옹호하는 그 철험 애들이라든가 몇 명 있죠? 걔들은 제가 볼 때 금배지도 노리지만 뭔가 연결돼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그냥 때려잡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들리거든요. 시간 끌기 하면서 즐기고 있다. 뭐냐면 내년 총선 직전까지 한 두세 달 남겨놓을 때까지 이재명을 이렇게 계속 흠집내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당대표로 있게끔 하고 그래야 민주당을 박살낸다. 그래서 총선 전략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거 총선 전략 안 돼요. 나라가 이 꼴로 망해가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당대표고 이런 놈을 옹호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면 이거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총선 전략이라고요? 그럼 철퇴 맞습니다. 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철퇴 맞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그걸 총선 전략으로 만약에 썼다면요. 국민들 가만 안 있습니다. 빨리 잡아 쳐넣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동훈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게 총선 전략으로 뭐 물커덩 그냥 조사만 하고 냅다 잡아 쳐넣지 않으면은 엄청난 역풍 봅니다. 좀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영웅이 실험해. 우리 국민들이 영웅으로 바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영웅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주.